안녕하세요. 투자상 투자치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때 도서실에 가서 너무 소음이 심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서 어, 로이 아마라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우리는 기술의 단기적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 법칙을 제가 한번 테슬라한테 한번 적용을 하면요. 테슬라가 2008년도 금융위기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또 로켓도 개발하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어, 그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전기차 기업에 밖에 생각을 안 했고, 또 이 전기차가 앞으로 이 시대의 대세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일론 머스크 자신은 지금 거의 2008년도부터 비즈니스를 했으니까요. 뭐 20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전기차와 로봇과 지금 이제 뭐 스페이스X에까지 그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한때는 된 적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전 세계 10위 안에 들고 있죠. 그 이유는 전기차의 전기차의 패러다임과 또 이제는 또 그 전기차의 인공지능을 맞물려서 또 챗 GPT도 앨런 머스크가 했지만 챗 GPT는 이제 벌써 마이크로소프트사 쪽으로 넘어갔고 이제 그록이라는 걸 또 새로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패러다임이 지금은 뭐 사기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단기간에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버블이 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한 10년 동안 늘려서 보면 앞으로 엄청난 게 지금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예전에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2년 후에 일어날 변화를 과대평가하고 10년 후에 일어날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뭐 1, 2년 정도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또 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과소평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10년 후에는 1원에서 지금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또 비트코인이 앞으로 또 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서 어떤 사람은 그게 5억 간다, 10억 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없어질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5억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카스파도 마찬가지죠. 카스파도 2021년도 11월에 나왔지만 비트코인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비트코인의 문제 트릴레마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계속 그 2년 반 동안 지켜온 바로는 지금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럼 카스파가 과연 앞으로 2년 동안 또 사람들이 또 과대평가를 해서 또 폭락이 올 거고 카스파가요. 그러면서 뭐 또 상승이 있겠지만 10년 후에는 이게 얼마가 될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프로젝트일 수도 있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이 그 변혁에 우리가 그 시대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는 최소 제가 5억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모르죠. 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이게 지금 좋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희소하면서 보안성도 좋고 그죠? 안정성도 좋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런칭된 게 새로운 게 카스파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카스파를 투자하는 게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해결 못하면 그냥 비트코인의 수익을 보고
해결되면 또 카스파를 수익을 보는 거고요.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기업은 확실하게 앞으로 그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회사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졌을 때 저는 이 그 로이 아마라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또 그렇고 저도 되새김을 한번 하면서 지금 우리 투자 아이디어가 정말 이 미래의 가치가 비트코인 제가 보는 5억, 카스파는 저는 적어도 1달러에서 5달러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가치와 비전을 보면요. 테슬라는 와 이거는 뭐 지금 보면 인공지능에 맞물려서 지금 뭐 이경이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배, 뭐 30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그래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마라의 법칙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댓글에 한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정말 너무 좋게 글을 쓰셔가지고요. 크립토는 이제 막 시작된 산업이라고 불리우기도 어색한 초기입니다. 원래부터가 수요가 없는 초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논하기에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경제 법칙은 일단 성숙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한 사회적 재화를 대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미성숙한 크립토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 논리 전에 기술 역사의 발전 사례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기술 발전의 역사에 대한 예시가 굉장히 많고 패턴도 모두 같습니다. 다 설명드리고 싶으나 이번에는 대중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 사례를 말씀드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단기적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로이 아마라의 법칙. 이 아마라의 법칙은 이때껏 나온 기술, 특히 우리 생활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자동차, 기차, 통신, 비행기,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 모두가 같은 패턴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그럼 위의 법칙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이 아마라의 우리는 기술의 단기적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은 기술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예측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적 과대평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그 기술이 즉각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많은 흥분과 과장된 기대가 생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이 성숙하고 널리 사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기적 과소평가. 반대로 장기적으로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은 점차 우리의 생활 방식, 산업 구조, 경제, 패턴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만 초기에는 그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칙은 기술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기대와 실망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준비할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해가 가셨다면 이러한 현상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예로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의 역사를 보면 이 크립토의 역사도 거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의 역사의 관점이 투영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게임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입니다. 컴퓨터의 태동으로 게임 개발도 심심풀이로 나왔죠. 그 누구도 이것이 산업이 될 것이라고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하나의 산업으로 되었고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게임은 급성장하는 인기 산업이 되어 수많은 저품질의 게임이 단기간에 쏟아져 나왔고
특히 E.T., 팩맨 등 초반에 인기를 얻었던 게임들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83년 게임 시장 크래시로 게임 개발 기술이 모두 폐기되어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그러한 기술들을 다 모아서 가정용 콘솔을 만들었고,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없어서 못 파는 게임기로 유명했고, 게임을 또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준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현재 크립토 시장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의 단기적 과대평가로 인한 시장이 포화 상태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과대평가로 인해 각종 알트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코인들의 기술이 과대평가되어 너무 많은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의 크래시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왔을 수도 있으며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이미 많으며 앞으로도 더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크립토 투자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실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라의 법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시사점은 장기적 과소평가를 잘 관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의 특성상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제의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미리 찾아서 투자해야 하며, 단기적 관점의 기술의 과대평가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비트코인과 카스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카스파는 15년 전에 비트코인의 정신, 아니 40년부터 내려오던 디지털 화폐의 역사, 모니 교수의 작업 증명 방식, 데이비드 차움의 이캐시, 닉 제보의 비트골드, 페이팔, 맥스, 레브친 등이 완성할 수 없어 폐기되었던 단기적 과대평가의 산물들을 모으고 모아서 연구한 실제의 삶을 변화시키는 암호화폐지만 너무나도 과소평가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도 비슷한 관점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 남기고 글을 끝냅니다. 카스파는 무엇보다도 큰 잠재력으로 우리의 10년 후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카스파는 출시 전부터 적어도 15년 이상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2년 후에 일어날 변화를 과대평가하고 10년 후에 일어날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설명: 빌 게이츠의 이 명언은 기술과 혁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아지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 점을 시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과 카스파, 테슬라는 앞으로 이 10년 후에는 정말 엄청나게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자산군에 속한다고 지금은 보고요. 너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카스파와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그 가치에 부합해서 현재 로드맵이라든지 개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부합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제가 이 일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